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죠. 일단 저는 하락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차트를 보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요. 23년 초부터 저는 그 어떠한 대외적인 상황이나 악재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나우를 외치면서 미친놈처럼 나스닥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상당히 좋고 현재 프리장 상황도 좋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잠시 상승론자가 아닙니다. 물론 긴 시간이 흐르면 다시 나스닥은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어제 상승이고 오늘 풀이장 상승임에도 저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피어를 끝내려고 하는 듯 24고요. 푸드크로스는 0.88, 좀만 지나면 0.90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29고요. 익스트림 피어를 끝냈네요. US100, CFD, 나스닥 지수 현재 5일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터치했다는 것은 5일 동안 계속 똑같은 물량을 산 사람들의 평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때 샀고 이때 샀고 이때도 샀고 뭐 이때도 샀고 그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왔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한번 찍고 들어 올리는 차트는 굉장히 저항마다 돌파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물렸던 사람들의 평단이 오면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렸다가 갑자기 또 본전이 왔어. 그러면 본전 심리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이 걸리는 것이죠. 현재 나스닥 지수로 보면은 현재는 이렇게까지 내렸지만 현재 자리가 이쯤 24년 5월 14일 그리고 24년 4월 11일 24년 1배 지수에 적립하는 사람들의 24년 초의 평단이 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24년 초부터 계속 샀는데 계속 그냥 똑같은 정리식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다가 현재 본전이 왔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거의 반년 넘게 존버를 했는데 지금 본전이 왔다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죠. 그 사람들 중에서 본전이 왔기 때문에 본전 심리에 못 이겨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지지와 저항에서 저항이다. 현재는 저항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려오고 있는 중앙 이평선 21선이죠. 21선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캔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센 저항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계셔서 지금 아주 상세하게 초보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의 중앙 이평선이 꺾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현재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꺾이면 끝이에요. 그냥 주봉의 이평선이 꺾이면 끝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23년 초부터 단 한 번도 중앙 주봉의 이평선이 꺾인 적이 없다. 굵게 바꿨습니다. 주봉의 이평선이 꺾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꺾이면 끝이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초장기적인 10년 이상의 장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몇 개월의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장투를 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봉 이평선에 터치해서 어느 정도의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요. 물량을 살짝 덜고 안전마진을 챙기시고 가야 됩니다. TQ 주봉의 이평선이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속슬은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 올리면서 상승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내렸어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깝지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슬 차트는 의미가 없다. 그럼 속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1배 지수 속스의 차트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주봉의 이평선이 꺾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스닥 자체는 아직 명확하게 하방으로 꺾인 차트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될 차트는 맞습니다. 더 높은 가격이 사더라도 상승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를 다시 재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시저와 계속적으로 함께 해왔던 분들은 물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3배 레버리지를 매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8월이었죠. 작년 8월 이쯤이었죠. 공교롭게도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조정장이 시작됐어요. 8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이쯤 되겠네요. 유튜브를 올리자마자 첫 영상을 올리자마자 조정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저는 계속적으로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공포지수 매법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어나후 이런 말 하면서 내리고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사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제 계좌가 박살나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나우를 맞고 현재 이 자리에서 갑자기 뒤늦게 어나우를 외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가 않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나스닥을 투자하지 않겠다, 뭐 숏에 몰빵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평선에서 저항이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며 전구점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뚫겠죠. 언젠가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뚫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근시일 내에 뚫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실한 모습으로 바뀌면 제 뷰는 또 제 영상의 주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확인이 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쩌면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봉의 이평선이 꺾이지 않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를 겪고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주봉 이평선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한번 DJT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고요. 현재 급락이 나왔음에도 전저점을 지켜주었다. 그 전저는 여기다. 그 전저는 여기다. 최저점은 여기다. 최근 미친 급락에도 전저를 지켜주었다. DJT.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봉에서 모아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11월이죠. 그런데 지금은 8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10월 전까지 무조건 팔아야겠죠. 2달 남았습니다. DJT를 매매할 수 있는 시간.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변동성을 동반한 상품이죠. 현재 말아 올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저번의 공포의 구간보다 조금 올라온 상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하락의 채널조차 터치하지 못하는 모습.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하려면은 이 채널이라도 하락의 채널이라도 입성을 해줘야 됩니다. 채널을 입성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쭉 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더라도 확인을 하고 매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더리움은 하락의 채널에 입성을 했네요. 근데 뭐 이거 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저 라인을 완전히 이탈하고 하락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이 좀 더 내려와서 터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비중을 줄이고 변동성을 완화하셔야 됩니다. 현재 차트가 그렇습니다. 상승의 추세에서 존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하락의 추세에서 손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자신의 본전이 있으니까. 하지만 다시 이더리움이 상승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때 변동성을 줄이고 다시 올라타는 게 더 높은 가격이라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락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요. 이평선은 무조건 언젠가는 맞게 돼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이평선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제 뷰는 이렇습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뷰를 한번 정리해서 굉장히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식은 파도예요. 파도를 좀 타야 됩니다. 파도를 타지 않고 무조건 존버해야 되는 시기는 이런 상승의 추세에서 그렇게 존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적절한 자리에서 돌리는 자리에서 탔다고 한다면 근데 하락의 추세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락의 추세가 확실해졌을 때는 손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길이고요. 다시 상승의 추세로 바뀌면은 저는 높은 가격이라도 다시 살 거예요. 그게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시저스 멤버십. 이 하락의 추세에서 더 시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죠. 멤버십 새롭게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인생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규수란 조선의 선비는 한술 더 뜹니다. 여유 있는 시간을 기다려 책을 읽고자 하면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가로울 때도 바쁜 한순간이 있듯이 바쁠 때도 한가로운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보내야겠죠. 현재 뭐 찔끔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먼 훗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끔 현재 차트의 상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진정한 실력은 하락장에서 또는 조정장에서 실력이 확 늘거든요. 저도 사실은 22년에 나스닥에 1년 동안 계속 하락할 때 그때 미친 듯이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3년을 통째로 존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다시 실력이 늘 수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무조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이때 차트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로울 때도 상승장일 때도 바쁠 때도 조정 하락장일 때도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보내야 하겠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